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 316명이 구금 8일 만인 오늘 귀국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순간 기내에선 환호성이 터졌다는데요. 인천공항 입국장에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오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기업 직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구금 8일 만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체포 당시 입었던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해 덥수룩한 얼굴에 가방 대신 임시로 소지품을 넣은 큰 비닐봉지를 들고 내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8일 동안 계속 받고 돌고 그래가지고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합니다. 전세기에는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330명이 탑승했습니다. 힘들었던 구금을 마치고 마침내 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순간 비행기 안에서는 노동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임산부와 기저질환이 있는 50명은 퍼스트석과 비즈니스석에 배정됐고 동승한 한국 의료진이 15시간의 비행 내내 이들을 돌봤습니다. 좀 놀랐는데 건강 상태도 괜찮습니다. 식사는 좀 그랬는데.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기다리던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오자 노동자들은 애써 억눌러 왔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꿈에 그렸던 가족 품에 안겨서는 마침내 만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공항 주차장에서 기업에서 마련한 차량으로 가족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귀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들에게 추석 연휴까지 장기 유급 휴가를 주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국민들의 가족들은 돌아온 이들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이자 배우자인 이들이 가족들과 다시 만난 순간의 모습들,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빠가 탄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전. 두 아들은 아빠와 함께 놀 생각에 설레기만 하는데 할머니는 벌써 눈물을 보입니다. 아빠랑 같이 빨리 놀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빨리 코트 새벽까지 놀고 싶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아빠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볼을 쓰다듬고 꼭 껴안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이지만 부모님들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눈을 마주보며 얼굴을 매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멀리서부터 자식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뛰어와 안아주는 어머니. 돌아온 남편은 눈물을 훔치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오히려 위로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금 소식에 가족들은 처음엔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동맹국인 미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깨닫고선 분노마저 일었습니다. 우방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갑작스럽게 체포라는 단어를 겪는다는 게 제일. 한 차례 귀국이 연기됐을 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가슴 아팠어요. 혹시나 더 늦어질까 봐. 하지만 귀국이 확정된 후로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설레요. 아니 진짜 너무 이런 감정이 진짜 처음이에요. 결혼 30년 만에 이래 설레이는 기분 처음이에요.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구금에서 풀려나 돌아온 이들은 지난 8일간 느꼈던 괴로움을 털어놨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물론이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배터리 공장에 난데없이 들이닥친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 헬기에 무장 차량 행렬까지 이어지며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했습니다. 무섭죠. 잔뜩 헬기까지 떠가지고 전부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비자 분류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끌려가더라고요. 버스. 317명 한국인 직원들이 줄지어 수색을 당했고 케이블 타이에 손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소지품을 반납하자 손에는 일제히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갑자기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저도 영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너무 일단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영문도 모른 채 버스를 타고 끌려간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수감된 다른 죄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족쇄도 차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그 체인에다가 수갑 이렇게 차고 2인 1실은 그나마 나은 편. 한 방에 80명 넘는 인원을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충격받았죠. 범죄자 신분이 범죄자인가? 범죄자가 맞나? 뭐 이런. 수백 명이 같이 쓰는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층 침대가 40개가 있으면 80명 정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볼일 보는 데가 4개 정도 있고. 매일 3번 빵을 제공받았지만 냄새나는 물은 고역이었습니다. 그 물도 식수로 갖다 주는데 거의 뭐 좀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 먹을 수 없는 환경이서 왜 주는지도 모를 정도로. 석방이 한 차례 연기됐을 때는 모두가 망연자실했고 저희가 일단 다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협상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하루하루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언제 나갈지를 계속 몰라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진짜 최악이라고 해야 돼. 11일 새벽 굳게 닫혀있던 구금시설의 철문이 드디어 열렸고 살았구나, 끝났구나 싶었죠. 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초를 겪은 국민들을 더 빨리 모시고 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공항에 나가 돌아온 국민들을 맞았는데요. 정부는 돌아온 국민들에 대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이들이 만약 다시 미국에 들어가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비자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체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오자 미리 기다리던 강훈식 비서실장 일행은 안도의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에게 직접 공항 마중을 지시했습니다.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로. 강 실장은 임산부와 여성 등 오늘 귀국한 국민 가운데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의 비자 발급 관행 탓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의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 B1 에스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 무리한 단속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규모 협력사들만 활용할 수 있는 비자를 확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의 입법 사안인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져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렇게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은 돌아왔지만 당초 미국 이민당국의 이번 체포작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취업이 허용된 정당한 비자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까지 무차별 체포할 정도로 위법적인 단속이 이뤄진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국인 수백 명을 끌고 가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 경미한 위반뿐이었다는 사실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나세용 뉴욕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 포크스턴 구금센터에서 만난 마리아 토레스. LG 계열사에서 일하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남편을 면회하러 이른 아침 줄을 섰습니다. He just said it's a horrible place. That's the only thing he said at this moment. 체포돼 구금된 남편은 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영주권자였습니다. 부인인 마리아도 영주권자.
심지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민법 전문 인력입니다. 이런 그도 남편이 체포된 이유를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I'm just like stuck, and I know that. it's not only taking families apart. You're, financially putting us in a really hard situation. Our kids are asking for him all the time. 유일하게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은 영주권 신청 상태.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중엔 미국에 세금까지 내는 주재원 비자를 소지한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갇혔던 셈입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고 법적으로 나중에 소송이 된다면 그건 나중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포와 구금이죠. 구금된 노동자들의 귀국과 관련한 협의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MBC에 미국 측이 일부 위반이 있지만 모두 경미한 수준이라고 했다며 이는 이민국 차원의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1월부터 수사를 해왔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한국인 300여 명을 끌고 가 강제 조사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 앵커 등 이른바 마가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항의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충격적이라며 부당한 체포였다는 우리 국민의 인식과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렇게 미국 이민국에 초법적인 단속이 있었음이 명백한데도 미국에선 또다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 도착한 산업부 장관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선지 통상협상과 관련한 요구를 받지 않으면 다시 원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무리한 단속이 투자를 막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정당한 비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Come on, get the right visa. Come on, Hyundai. Just do the right process. You knew better than that. But does ICE doing their job make your job harder to get the foreign investment? No. CNBC에 나와선 관세로 위협하며 투자협정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거론하며 미국 요구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거라고 말해 15%로 낮춘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에 온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며 서명하든지 관세를 맞든지 선택하라고 윽박지르듯 말한 겁니다. 이미 일본은 서명했고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과 투자처 선정 그리고 이익 배분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낸 건 협상을 위해 뉴욕에 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견제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맹의 팔을 비틀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조지아주 사태로 공장 건설은 기약 없이 지연됐습니다.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많다고 한 현대차의 호세 무뇨수 대표이사의 지적이 진영을 불문하고 미국 내 반향을 일으키는 건 새겨볼 대목입니다. 무조건적인 투자와 비자를 요구하는 묻지마 압박보다는 냉정한 사실만 나열한 현장 기업인의 쓴소리가 훨씬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400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을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고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라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395.54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이 열린 이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수는 3,400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1.54%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승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7% 급등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대장주 삼성전자의 반등은 증시 호황이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3,500, 3,600을 그렇게 힘에 붙이지 않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통 반도체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대헌 열풍을 탄 주식들도
시장의 활력이 됐습니다. 김밥과 라면을 먹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김밥, 라면 등 식품 기업뿐 아니라 제분 기업들도 상승세입니다. 농심은 어제 19%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7%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뚜기 역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 빗댄 면비디아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지난 6월 초 2,700대였던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 만에 6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인당 10만 원씩 오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51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와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쟁점들이죠. 그간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마다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 건데 정치적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치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 합의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합의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비유로 신중론을 강조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에 사실상 제동을 걸며 부실수사 등 검찰개혁 과정의 부작용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도 여당과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첫째로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공개적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진은 여당 내 난립하는 개별 의견들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지 말자고 대통령이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참모진도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당이 이를 수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며 여당 강성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는데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내에서까지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입장에선 강력한 우군을 얻은 셈입니다. 내란 척결은 강경하게, 제도개혁은 신중하게, 당정 간 또 당내 의견이 있던 개혁 의제에 대통령이 직설화법으로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개혁을 둘러싼 혼란도 잦아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반대 세력 사살 계획이 담겨 있던 노상원 수첩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송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해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을 들어 내란 청산을 강조할 무렵 터져나온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 원내대표가 사과를 거부하는 사이 이번엔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른바 내란 살생부로 불리는 노상원 수첩 내용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막말성 발언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쏟아낸 건데 당 대변인은 오히려 이 발언을 참고해달라고 언론에 권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거나 박멸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민주당에선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인간으로서 도저히 내뱉을 수 없는 망언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담하다. 내란에 찬동하는 것이냐며 송 원내대표와 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18 광주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참담했던 국민 살상행위, 민주주의 침탈행위 기억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최초 발언자인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김 최고위원도 민주당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탄압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당원들도 함께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거친 언어로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뭉쳐 싸워야 한다며 극우로 불리는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씨와도 함께하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전국 당원들이 국회 본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와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입니다. 야당 탄압, 독재정치, 정치범 규탄한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대여 강경투쟁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또 장 대표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표출하듯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거친 언어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엔 태극기 성조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적힌 팻말을 든 강성당원들도 눈에 띄었는데 이들을 의식한 듯 윤어게인의 대표주자인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씨와도 힘을 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아니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우리 벨셈 정치하면 집니다. 국회에서 투쟁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로 몰려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도 부산에서 장외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인데 야당의 장외투쟁 돌입 소식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고 퇴행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5개 의제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토론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법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상문 기자, 2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회의를 시작한 법원장들은 조금 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는 3년 반 만에 열린 임시 법원장 회의이기도 한데요. 논의 대상은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 제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등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1심이 약화되고
전원 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었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의 경우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관 평가를 외부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가 몇몇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체로 법원 행정처 의견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지만 의견을 내지 않은 판사들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추상적으로는 개선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직후에 여러 국면에서 사실 뚜렷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오늘은 별도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길과 오전에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고조선 8조 금법을 시작으로 한 사법의 역사를 이야기한 뒤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눈높이에 미치지 않고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사법부는 국회에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목조목 우려를 표했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12.3 내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법개혁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다른 무엇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란 수괴의 구속 취소, 그리고 대선에 앞서 주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뻔했던 결정 같은 분명한 배경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당초 개혁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성의 움직임도 입장 표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1일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사건에 이례적인 속도전이 이뤄지면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중개 의무화 논란도 법원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은 길어지는 데다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대와 달리 재판도 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기간 만료 전인 12월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지판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기보단 이른바 사법개혁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선출되는 권력이 아님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가능한 건 판결과 결정으로 조금씩 쌓아올리고 있는 신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전엔 사이비 종교인 대선 캠프 중용 의혹이 불거지며 잠시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리고 윤 핵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들이 드러났는데요. 특검이 어떤 혐의들을 공소장에 적시했는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건진법사라는 사이비 종교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국민의힘이 윤 후보와 별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전성배 씨는 친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에 있을 때부터 알고 김건희 여사 등 유명 인사들도 많이 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가로 전 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고문료를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 씨가 인맥을 과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7월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부인에게 히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핵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을 소개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며 대가를 요구했고 법인카드 등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한홍 의원은 히림 관련자나 관계자와 동석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전 씨가 자신의 딸을 통해 접촉해온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 대표에게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딸에게 월 400만 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성배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검찰개혁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수사권 조정과 감독 권한은 바로 이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긴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신설 방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조금씩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의 목표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수사가 종결된 형사사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은 312.7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법의 구제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돼 수사기관 간의 사건을 미루는 일이 벌어진다면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게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 사이에 수사권 다툼이 벌어지면 국수위가 이를 조정하는 지휘부 역할을 함으로써 수사 지연을 막는다는 겁니다. 수사가 빈약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 자료와 담당자를 조사해 수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수의 기능은 정확하게 하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가수사위 위원회 추천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4명, 별도 추천위원회가 3명으로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커 정권에 따라서 부당한 수사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추진안에선 수사 담당자가 국수위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할 수 있지만 국수위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추상적인 제한만 있는 상황입니다. 국수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 안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전국 경찰에 배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수많은 불송치 사건을 국수위가 일일이 심사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수위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4만 건 이상이 됩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이 사건 4만 건 이상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 여당은 추석 전까지 먼저 검찰청 해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9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권한을 독점하며 정치 수사를 반복해온 검찰의 개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등 언론사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논평한 MBC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을 논평한 CBS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처분 등 모두 5건의 방통위 제재가 취소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해당 사건들이 방통위에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돼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면서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이틀막식 언론 제재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하게 부딪혔죠. 오늘 정 대표가 손을 내밀며 수습에 나섰지만 불편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법 여야 협의안을 두고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하루 만에 정 대표가 전우이자 동지라고 부르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어제 공개 사과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김 원내대표는 관련 언급 없이 현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의 말미에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기념해 다 같이 웃으며 구호를 외쳤지만 프리미엄! 혼자 굳은 표정인 김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일어나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어제 정 대표 측이 저녁 자리를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 측이 이를 거절하는 등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특활비 보관 논란, 윤리위원회 6대6 구성에 이어 이번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까지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정이 연달아 뒤집히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데다 정 대표의 강경한 리더십과 맞물려 지도부 간 소통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검법 합의안을 비판하자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내는 물론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에도 우려가 나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협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통 부족을 드러낸 정청래 김병기 투톱 체제의 갈등이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10대 미성년자를 노린 범행, 오늘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초등 여학생을, 전북 전주에서는 여중생을 유인하려던 남성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이승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지난 8일 오후 3시 반쯤 5학년 여학생이 교문을 나서자 모자를 눌러 쓴 40대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대뜸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여러 차례 싫다고 했지만 남성은 계속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마중 나온 아이 할머니가 손녀 이름을 부르자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이렇게 아파트를 비롯해 학원 등 상가들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아이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인근 CCTV를 추적해 남성을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애들한테 어떻게 또 알려줘야 되는지 그런 거. 전북 전주에서는 여중생 유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여중생에게 접근해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여학생이 강하게 거부하자 달아났던 남성은 경찰 추적 끝에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예뻐서 그랬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갯벌에 갇힌 노인에게 부력조끼를 벗어주며 구조에 나섰던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사가 내부 규정과 달리 당시 혼자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경이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다리를 다친 채 갯벌에 갇혀 있던 70대 남성을 발견한 순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는 망설임 없이 부력조끼를 벗어 건넸습니다. 구조된 노인과 달리 이 경사는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고 6시간 뒤 발견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 경사는 어제 새벽 2시쯤 갯벌에서 사람 형체가 보인다는 드론 운영업체 연락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 순찰차를 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휴게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노인을 발견한 이경사는 무전으로 파출소에 연락했습니다. 물이 많이 차 있다는 드론 운영업체에 인력 지원 요청해 새벽 3시 10분 파출소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사를 찾지 못했고 새벽 3시 30분 해경 상황실에는 실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 대통령 조전을 대독했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재석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족 요청에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장에게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고인은 경사로 한계급 특진했으며 대한민국 옥조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이경사가 구한 노인이 중국 국적이라는 소식에 중국 온라인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경사 사진과 함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고 정의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 경의를 표한다는 추모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운동의 날의 함성과 떠들썩한 분위기를 즐거웠던 추억으로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전엔 동네 잔치였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시끄럽다는 민원에 아이들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빨강 파랑 조끼를 입은 두 학생이 나란히 출발선에 섰습니다. 운동회의 백미, 이어달리기가 시작되자 응원이 달아오릅니다. 마지막 바퀴에 청팀의 대역전극이 펼쳐지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논 건 단 30분. 앞서 2시간 30분 동안 운동회는 강당 안에서 열렸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스포츠 축제 때 인근 주민들 소음 관련 민원이 10건 가까이 들어온 겁니다. 급기야 주민 신고로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학교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올해는 학부모들의 참여와 참관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당이 협소해 소규모로 하다 보니 올해는 운동회를 학년별로 쪼개 5일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아줘서 슬펐어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응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서울 609개 초등학교에 접수된 운동회 소음 민원은 214건. 2018년에 비해 3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운동회 시작 전 주민들에게 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학생들은 시끄러워도 이해해달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 시작 전에 학생들이 사과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안은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지만 아이들은 눈치 보며 운동회를 하는 역설. 아이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집과 교실과 학원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시끄러운 게 어딨어요. 참아줘야지. 이해를 하고. 지금 애들이 없어서 다 미래가 걱정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해? 애들이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아니 근데 운동회. 여기까지 저출생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도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 2주째입니다. 대형 소방 물대포까지 동원돼 하천의 마지막 남은 물까지 퍼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조금 전부터 강릉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름 300mm의 대형 관에서 시원하게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괴물 물대포라고 불리는 소방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입니다.
일반 소방차의 10배 수준인 분당 10톤씩 물을 강릉 남대천에서 퍼올립니다. 소방청의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까지 도입돼 하루 15,000톤의 물을 홍제정수상에 공급하게 됩니다.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이 가뭄 현장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설치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대형 유류 탱크 화재랄지 또 대규모 침수 현장에서 배수 작업을 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번에는 강릉 가뭄에 일주일 뒤쯤 도암댐 방류수까지 받으면 하루 25,000톤의 물이 추가로 확보돼 저수율이 10% 밑으로 내려가도 극단적인 전면 단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강릉에 최대 6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예보된 60mm의 비가 모두 온다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해갈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우리나라. 그런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정부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실효성이 있을까요? 재은효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하세요.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네, 되시죠?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상담을 통해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직원 한 명이 맡는 대상자가 많게는 50명. 가정 방문 상담에다 자살 시도자 가족들을 만나 입원 절차까지 지원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또 의뢰 들어오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속이 미뤄지고 했었다가 지금 3번째 시도하신 분이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많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죽음을 떠올리는 위기의 순간 마지막 보루가 되어줍니다. 하루 평균 80통, 많게는 140통의 전화가 걸려오지만 4-5명의 상담사가 받을 수 있는 건 절반 정도입니다. 그 인력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2명 중에 1명은 연결이 되고 나머지 1명 연결이 되지 못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8.3명. 정부는 10년 뒤엔 17명 이하로 자살률을 40% 줄이겠다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서민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2.6명에 불과한 자살 예방센터 인력도 5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살 시도 시 센터에서 출동까지 하려면 센터당 10명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략 1년에 30만 명의 자살 시도자를 관리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5명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는가? 정부는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708억 원으로 올해보다 20%나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차례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서 줄이겠다는 자살률 목표치는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할 이벤트 경기 아이콘 매치가 모레 서울에서 열립니다. 루니와 호나우지뉴, 제라드 등 레전드 선수들이 오늘 입국했는데 환영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성과 함께 맨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웨인 루니. 외계인이라 불린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 호나우지뉴. 여기에 리버풀의 영원한 캡틴 제라드까지. 이벤트 매치를 위해 방한한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6시 40분에 왔습니다. TV, still thank you, I love you, fighting, you know. 세계 축구계를 호령했던 25명의 스타들이 팀을 나누어 버리는 두 번째 아이콘 매치. 지난해 관중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박지성이 올해는 선수로 출전하고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동료이자 레전드인 베일 등 친숙한 스타들도 대거 합류해 국내 축구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Hopefully this time we're going to win because I want to come back to Korea again. 호나우두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은 팀으로 아마 경기하는 것은 거의 처음일 거라고. 세계적인 명장들까지 나선 전설들의 대결 아이콘 매치는 모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지훈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압 전면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비가 강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충남과 전북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이 반짝 선선해졌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과 제주 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비는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기압이 또다시 지나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구금됐던 국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참 다행입니다. 강릉에 시작된 비가 밤사이 상당히 내렸다는 소식을 내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